민감성 피부는 일반 피부랑 다릅니다. 그냥 두꺼운 거 다 바르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한때는 진짜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서 손도 못 댈 만큼 따갑고 예민했었는데요. 이걸로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블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민감성 피부 루틴 이거 알려달라고 많이 요청하셨어요. 그때 제가 했었던 스킨케어 루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감성 피부는 일반적인 피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져서 다쳤다, 피부 장벽이 다 무너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베이거나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있나요? 후시딘으로 피부 재생해주고 마데카솔 발라가지고 새살 돋게 해주고 데일밴드나 패치 이런 걸로 보호까지 해주잖아요. 피부 장벽이 무너진 민감성 피부는 이 순서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부 장벽, 이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이렇게 나뉘는데 표피 중에서도 제일 겉에 있는 각질층, 이게 피부 장벽의 기능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피부 장벽들을 보면 각질 세포 자체도 상처가 나 있고 각질 세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도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피부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침투가 돼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피부를 다시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질 세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세포간 지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서 나쁜 것들로부터 각질 세포를 보호해줄 수 있게 복원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루틴이 이 각질 세포를 회복시키고 세포간 지지를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루틴입니다. 총 5가지로 진행되니까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세안을 해줄게요. 오늘 저희의 루틴의 목표는 자극을 최소화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 찬물은 피해주시고 피부 온도랑 딱 맞는 미온수를 맞추고 손부터 씻어줄게요. 손에 정말 많은 세균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손을 씻지 않고 세수를 해주면 그냥 병균을 얼굴에 갖다 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클렌징 밀크로 1차 세안을 해줄게요. 민감성 피부는 화장을 하지 않고 1차 세안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저희가 화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했다면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게 부드럽게 지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드름성 피부나 지성 피부에서는 아하나 바하가 들어간 클렌징 밤을 추천드렸지만 민감성 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피부들이랑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클렌징 밀크인데요. 이 클렌징 밀크가 제가 썼던 그 어떤 클렌징 밀크 중에서도 로션처럼 가장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또한 착한데요. 베이스가 해바라기씨 오일이에요. 오일마다 모공을 막을 확률에 대한 등급표가 있는데요. 해바라기씨 오일은 모공을 막을 확률이 거의 없는 등급이 0단계입니다. 여기에 히알루론산, 또 판테놀까지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 강화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눈 화장이 엄청 강하게 돼 있다면 클렌징 밀크로 계속 문 떼는 것보다는 립앤아이 오일로 눈 부분만 먼저 제거해주시고 눈이나 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셔서 지우시는 게 가장 덜 자극적입니다. 그 다음 폼 클렌징. 지성 피부는 각질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여가지고 약산성과 약알칼리성 폼 클렌징을 교차해서 사용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민감성 피부는 다 벗겨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각질 제거나 약알칼리성 폼 클렌징을 사용해주시면 다친 피부에다가 때밀이로 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pH랑 맞는 약산성 환경을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컨셉이 뭐였죠? 자극을 최소화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약산성 중에서도 진짜 순한 이 폼 클렌징을 사용해 줄 거예요. 전성분 보시면 카렌듈라 추출물이 69%나 들어가 있고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굉장히 순합니다. 폼 클렌징을 충분히 비비지 않은 상태에서 세수를 하게 되면 원액을 그대로 바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제품은 또 비벼서 거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거품이 나오기 때문에 자극 없이 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극 없이 노폐물만 제거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클렌저 너무 추천드립니다. 물기를 닦아줄 건데 민감성 피부일 때 전 수건도 안 썼거든요. 수건이 내 얼굴만 닦는 게 아니잖아요. 온 가족의 발까지 닦는 수건이어서 빨래할 때 같이 섞여버리면 저는 깨끗하게 빤다고 해도 찝찝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민감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수건도 얼굴 전용으로 따로 빼서 사용하시거나 이런 일회용 티슈를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약산성 환경을 맞춰줬으면 이제 각질 세포를 재생해줘야겠죠. 각질 세포를 재생해주는 게 정말 좋은 성분들이 병풀 추출물이랑 EGF입니다. 병풀 추출물은 토너로 채워줄게요. 이 토너에는 병
병풀 추출물이 95%나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민감성 피부는 상처가 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했잖아요. 지성분들처럼 닥토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까 세수해줄 때도 자극 안 주려고 폼클렌징도 짜서 쓰는 거 아니고 거품이 나는 그런 폼클렌징을 사용해줬는데 닥토를 해주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솜으로 눌러주듯이 팩토를 하면서 흡수시켜줄게요. 충분히 흡수가 됐다면 그 다음 앰플을 발라주겠습니다. EGF 앰플이고요. 각질세포 재생, 피부 장벽 손상 재생시켜주는 거에 정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가격은 11ml 후반대로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번 사용하실 때 4방울 정도 사용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침 저녁으로 사용했을 때는 한 2개월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너무 물 같은 제형이라서 발라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3-4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주시고 전체적으로 토도토도 흡수시켜 줄게요. 또 EGF 이게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크림을 발라줄게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때까지 각질세포 이 친구를 재생시켜줬잖아요. 그럼 이제 각질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간 지질을 복원시켜서 닫아주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세포간 지질 구성,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세포간 지질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세라마이드가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순서로 들어가 있는데 전성분을 보시면 세포간 지질과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세라마이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콜레스테롤, 지방산 순으로 들어가 있어서 세포간 지질과 구성이 비슷해서 발라주시면 점점 장벽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퍼서 쓰는 게 아닌 튜브 타입이라서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장점이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상처난 피부에 소독을 해주고 호시딘 발라주고 마데카솔 발라주고 데일밴드를 발라주는 것처럼 약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고 각질세포를 만들어주고 세포간 지질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루틴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따갑고 예민했던 민감성 피부일 때 효과를 강력하게 본 루틴인 만큼 여러분들도 이 루틴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피부가 빠르게 회복되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은 도와주는 것이지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피부가 막 벗겨지고 트러블이 얼굴 전체를 뒤집었다면 이런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처방을 받으시는 게 먼저이고 그 후에 기타 방법들을 같이 꼭 병행하시면서 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